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최은성님, 네, 비 오는데 감기들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은 비가 좀 오고 있어요. 날씨도 겨울비라서 엄청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비도 좀 오고 꾸질꾸질한데, 제가 오늘은 좀 약간 내용이 있어서 잔소리처럼 될까봐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요, 이 다이어트와 심리 회복에 실패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킵 다이어트가 조금 쉽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고 해도 반드시 성공을 다 100%할 수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킵 다이어트가 운영이 시작이 된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연하게 실패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징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보게 됐을 때, 왜 실패를 하게 되실까?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근데 왜 실패를 하시느냐면, 그냥 바로 노력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왜 그거를 이제 원인으로 삼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이유로 굉장히 당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자신이 노력을 안 해서라는 것을 이제 납득을 잘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초반에 다이어트 신청서가 이게 접수가 되면은 대충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조금 먼저 파악을 해봐요, 간단하게. 이때 가장 이제 힘들어지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심리 문제는 이미 크게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이고, 그만큼 체중 감량이 많이 일어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지가 쉽지가 않죠. 많이 감량하면 많이 감량할수록 더욱 빠르게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려는 요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내가 막 다이어트를 했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표치는 도달을 했으니까 더 이상 감량을 하지는 않고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내 몸이 망가지고 심리 문제가 점점 발생을 하는 게 이제 본인도 느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것을 건강하게 바꿔보려고 킵 다이어트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심리 회복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심리 문제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지금까지 해왔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계속 지속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다시 그게 심리 문제를 야기하고 또다시 몸의 문제도 야기하게 되고 이 악순환의 연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아주 과감하게 진짜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이 빼온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걸 포기하고 증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되세요. 이것을 꼭 각오를 한 다음에 심리 문제부터 회복을 해야지만, 그리고 이 심리 문제가 회복이 된 후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다시 다이어트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 회차에 재정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다시 증량이 된다고 해서 이제 심리 문제를 회복한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라. 다시 그냥 뭐 예전에 뚱뚱했던 상태로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일단은 내가 심리 문제로 너무 심적으로 불안하고 악화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약을 먹든 식단을 아주 극단적으로 조절을 하던 간에 몸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후위를 도모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유지를 하고 심리가 안정되게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감량을 한 상태를 일단은 조금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심리 회복이 돼서 심리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는 것은
완전한 천지 차이예요. 내가 아예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현재는 이 다이어트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상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코 이 긍정적인 이 차이를 느껴보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외형이 날씬해야지. 나는 그래도 다이어트가 목표니까 날씬한 게 예쁘고 좋은 거지. 이 생각에서 아예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 속에서만 느껴지는 생각이고 상처가 사라지게 되면 이런 부분은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리는데도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밥이 있죠. 되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사하기 직전이야. 완전히 굶어 죽기 직전에 그 따뜻한 밥을 볼 때의 느낌이 어떨까요? 그 느낌하고 밥은 밥일 뿐이죠.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그냥 순조롭게 살아가는데 어제도 맛있는 거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잘 살아가는 상황에서 보는 밥하고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밥은 밥일 뿐인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밥의 소중함 그리고 너무 맛있는 걸 느끼기 위해서 굳이 일부러 아사인 상황, 내가 죽기 직전인 상황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쁜 외형을 정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심리 문제를 계속 안고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차 항상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과 기억으로 말하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제 느껴지는 감정과 기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정 감정이 발생을 하고 내가 그것을 회복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죽어라 운동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신의 외형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갖게 되고 심지어 조금 심화가 되면 먹고 토하면서 막 변기 붙들고 울고 어떻게 막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몸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지죠. 뭐 이런 것들이 싫어서 어느 날 문득 아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와 다이어트의 문제를 연관성을 생각해 보시게 되고 킵 다이어트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막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정말 많죠.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아주 구석에 숨어있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내셔서 이 한국심리교육원을 믿고 그 바탕을 믿고 신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꾸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에 대한 그것을 믿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청을 하셨으면 저는 이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심리회복이 가장 우선이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치료가지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는 있어요. 이렇게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아 그래 맞아 변화해야지 이번엔 성공해야지 라면서 의지는 갖게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는 발생을 해요. 의지는 뭐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머리로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그러면 의지가 생긴 만큼 그에 따른 실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천은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고 노력은 곧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행동, 즉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변화에 대한 의지만 가져가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계속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마치 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은 약간 착각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왜 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십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뭐, 살은 둘째 쳐요. 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시는 것처럼 살이 뭐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살은 원래 노력하시면 빠집니다. 분명히 빠져요. 근데 안 빠진다고 치고 심리 회복조차도 안 되게 됩니다. 저희 킵다이어트 프로그램은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치료 기법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면 치료가 안 되실 수가 없거든요. 심리 회복이 안 되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회복조차도 안 되신다는 거는 아예 노력, 과제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감정에 계속 휩싸이다 보니까 탓을 찾게 되면서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결국 노력을 하지 않아서인데 그거에 대한 탓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한 왜 이 방식이 살이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의문을 가지세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저나 아니면 이 킵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드신 개발자이신 이 김범원 선생님처럼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원리를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기에 걸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분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처방을 받죠. 약을 처방받게 돼요. 근데 그 감기약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그 성분이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성분끼리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만 몸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설령 알기만 한다고 하면 그 성분을 다 알았어. 그렇다고 내가 안다고 해서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또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감기약을 드시듯이 이렇게 처방된 과제를 열심히 실천만 해주시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목표하신 바, 나의 심리회복과 다이어트가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열심히 노력만 하시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쉬운 것을 진행하는 것은 노력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어찌됐든 노력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놔야지만 자신의 상처를 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특징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계속 분석을 하고 알게 되어 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부정감정이 들고 상처의 상황이신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많이 겪어봤었거든요. 저도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해봤고 그때마다 이제 부정감정에 의해서 노력을 포기하게 되고 이럴 때 드는 이런 아픔, 힘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고통들을 많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력을 안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도와드리게 되고 최대한 피드백을 해드리지만 이 회원분 스스로의 노력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의존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방향을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 킵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상담에서 킵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지 말까 이제 체중 감량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중 감량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종결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만을 강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체중 감량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그것만 기대를 하고 목을 매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심리회복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회복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한 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점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그것이 다이어트를 종결하는 것, 완료하는 것과 결국 이제 온전히 직결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도 오는데 이제 서두를 조금 길게 해봤어요. 최현성님 맞아요. 힘들어요. 다이어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힘들죠. 다이어트가 쉬우면 누구나 하고 그리고 누구나 심리 문제를 동반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리가 먼저 밸런스를 이루게 되면요. 심리가 불안정할 때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로 다이어트가 쉬워집니다. 왜냐면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고 노력에 대한 부정 감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운동을 하러 간다고 해도 아, 정말 가기 싫다, 뭐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내가 건설적으로 부정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훨씬 쉬워진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질문이 없을 때는 제가 가져온 것을 이야기해 드린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여기는 그냥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스피아님 먼저 질문 주셨으니까 그 부분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운동도 하고 식단도 빡세게 하는데도 체중이 그대로여서 숫자에 집착하게 되고 조급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민해집니다. 겠죠? 네.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다 모두가 겪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운동도 하고 식단도 빡세게 하는데 체중이 그대로다 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운동과 식단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까지 와서 고민 상담을 하시지 않겠지만, 뭐 그럼 그거는 이제 배제한다 치고,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열심히 하는데도 체중이 그대로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더 이상 뭔가 쉽게 변화를 할 만한 빠질 살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근래에는 내가 고도 비만이거나 아니면 진짜 중등도 비만, 이렇게 비만이 심각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균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미용 체중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용 체중이라는 것은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모델처럼 예쁜 몸을 만드는 것을 이제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미용 체중이라는 것은 보통 저체중입니다. 보통이 아니라 대부분 다 저체중이에요. 그래서 건강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체중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이 체형 자체, 그러니까 몸에 입각해서도 이 다이어트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심리 자체에서도 내가 이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도 체중이 감량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스피아님은 본인이 밸런스가 맞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빠질 살이 없다, 더 이상 이게 안정이 되면 이런 심리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체형의 문제든 감량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아니면 또 하나는 나의 컴플렉스일 뿐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뭐 이제 바뀔 것이 없는데 내가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컴플렉스로 작용할 수가 있죠. 남들은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나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체형하고는 관계가 없이 심리적인 문제를 회복을 하셨을 때 컴플렉스가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혹은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과 식단에 욕심이 많이 난다 했을 때는 어떤 심리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더 빼는 것은 이제 개인의 의지이고 자유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 번쯤은 자신의 심리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것이 행복에 도달하기가 내가 전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더 행복을 위한 것인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피아님이 내가 좀 과하게 운동하고 식단을 유지하고 싶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정말 이 일반적이고 안정된 심리의 밸런스인 상태인지, 아니면 어떤 심리 문제에 의해서 내가 그것이 다이어트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성님, 혼날 수도 있으니 숨겨야 합니다. 혼날 수도 있다? 저한테요? 저는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던 간에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생각이에요. 저랑 이 생각이 다른 거지 그것이 뭔가 특정하게 잘못되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뭔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이어트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처럼 겪어오면서 아 이게 심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했을 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했었고 이게 행복에 대한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알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최은성님 뭐 숨겨야 될 부분이 아니셔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가져온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했었죠? 제가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뭐 이런 제목만 얘기했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요즘에는 그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에 대해서 원리하고 방법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저보다도 더 이제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 특히 특정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시면 아주 거기선 정보가 쏟아지죠. 전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예 다이어트가 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 굶고 일단 많이 운동하는 거 이런 게 다이어트의 전부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어떤 경우라고 해도 아주 기본적으로는 내가 섭취 칼로리보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소모 칼로리가 더 많으면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많이 소모를 하면 빠진다라는 기본 개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이어트의 기본이에요. 내가 많이 먹으면서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의 정설이 되었는데 그리고 수백 수천만 가지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이 나온 것에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럼 그 소모 칼로리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운동을 보통 하면 그리고 근육량을 증가를 하면 이제 뭐 소모 칼로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게 운동 다이어트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 운동은 노력하는 대비 그렇게 효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매일 운동을 1시간씩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여건상 뭐 가사 일을 하시는 분이든 회사 일을 하시는 분이든 학생이든 내가 원래 본업을 제외하고 운동을 매일 1시간씩 한다는 그 노력은 좀 쉽지가 않은데 그 투자한 대비에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초대사량, 나의 이제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이 기초대사량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돼야지만 이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 소모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그런 전반적인 활동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조금 플러스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기초대사, 그리고 신진대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대사에 대한 부분이 애초에 다이어트를 위해 존재하는 작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초대사와 신진대사는요.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작용하는 작용이라는 것이지 고작 다이어트를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에 의해서 끌어다 쓰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 소모칼로리 그리고 신진대사, 기초대사 이런 거를 끌어다 쓰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오로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존재를 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 존재를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항상성에 의해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그러면 나타나느냐? 이걸 다이어트에다 갖다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식이 조절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체 자체를 스트레스에 놓이게 만들어요. 인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체의 대사율은 신진대사든 기초대사든
무조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런 대사작용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과연 하는 게 이게 효과적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건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뭔가 식사를 하더라도 그게 잘 소화가 안 되죠. 소화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근육이나 이런 것도 강직도가 올라갑니다. 좀 굳어져요. 이렇게 모두 인체와 심리가 연동을 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의 이런 대사작용이나 신진대사나 기초대사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더 소모성을 더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또 얼마나 거기다 대고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극단적으로 안 먹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상식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살이 예전만큼 찌는 건 더 빨라지겠죠. 내가 대사율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상황에서도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면 거기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심리 문제로 이어지고 심리 문제가 상처로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는 심리적 케어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심리적 케어가 동반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효율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다이어트,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심리적 케어가 될 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심리 문제가 있을 때 다이어트는 효율성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내가 심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심리 케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고안을 해서 만들어진 게 킵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킵다이어트는 석식을 조절하는 것, 식단 조절을 하는 것에서 1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지적 활동을 이용해서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이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할 때 무조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상처나 심리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게끔 하도록 만드는 게 킵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제 킵다이어트 프로그램만 진행해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식이 조절과 운동 조절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을 조절하는 거,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의식의 소모성 에너지,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다이어트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아주 효율성이 높아지고 최적이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심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심리 문제를 간과했을 때 어떤 다이어트가 중요한가,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다이어트 간에 이런 심리 문제를 간과하면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짝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183.5cm에 82.8kg 청소년인데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키가 굉장히 크세요. 아마 남자분이시겠죠? 여성분도 저는 한계를 두지는 않는데 거진 저 정도 크다고 하면 보통 아마 남자분이실 거예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냐? 183cm, 82kg가 뚱뚱한가요? 저는 제가 키가 169cm에 임신 막달에 88kg까지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뚱뚱한 건 맞아요. 근데 키가 183cm, 82.8kg가 뚱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1번이고요. 저는 그건 절대 과체중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과체중인 거는 제가 한번 평균치를 한번 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평균 체중보다는 많이 나가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183cm, 82kg면 저는 이렇게 막 비만이다,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그게 뭐 심리 문제를 동반을, 남자분이시라면 크게 동반을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이실 때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은. 청소년이실 때는 183cm면 이미 많이 키로 가시기는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심리적인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심리도 만들어지는 단계고 체형도 만들어지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다이어트나 그리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박수짝장님은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딱히 조언을 해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디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 임신 23주 5일차 임산부입니다. 임신 중기 때 할 수 있는 운동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3주 5일차면은, 지금 중기에 들어셔서 조금 운동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크게 운동을 하시는 게 위험할 때예요. 임산부일 때는 보통 중기에는 임산부 요가를 많이 하죠. 저도 그 이상은 조금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하신다라는 거는 좀 있을 수가 없고요. 차라리 식단을 어느 정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너무 땡기신다고 했을 때는 그걸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고 해도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보통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평균적으로 한 12kg 정도, 임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여기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2kg 정도 증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분들도 뭐라고 하지를 않고 보통 평균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조절하면 10kg는 훅 빠집니다. 거기다가 아이 무게 한 3.5kg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11.5kg 정도 빠지는 거는 거의 다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수유가 잘 이루어져서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면 살이 더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다가 임신을 하면서 이게 터져 나오면서 식욕을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5개월째에 15kg가 넘어갔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임신하고 상관이 없는 체중 증가예요. 그리고 임신 막달을 냈을 때는 30kg가 증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디디디님이 어느 정도 체중이 불어나셨는지 모르겠어도 만약에 체중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그걸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고요. 스트레칭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조금 막달로 가게 되면은 치골통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타구니나 이런데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이게 눌리면서 신경이 눌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임산부 요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굳이 뭐 센터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그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생각하신다고 해도 일단 출산하신 다음에, 그리고 몸 회복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도 꼭 생각을 하시고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야야님, 임시 때 88kg까지 나가셨나요? 아이 몇 명이신가요? 만삭 사진 촬영하셨나요? 아니, 그게 왜 궁금하시죠? 임신 88kg까지. 사실 제가 88kg에서 출산을 한 일주일 남겨놓고 너무 무서워서 체중을 재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더 나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 나갔었고요. 지금 저는 아들이 둘인데 뭐 이런 거는 TMI라서 굳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고, 만삭 사진 촬영하기 왜 궁금하시죠? 촬영은 딱히 안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너구리님, 산후 2달 차인데 할 수 있는 운동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산후 2달 차면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셨죠. 그래서 운동을 서서히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100일 동안은 우리가 보통은 아직 회복기라고 해서 큰 운동을 이제 안 하시는 거는 아실 거예요. 지금 산후 2달 차라고 하시면 검색을 좀 해보셨겠죠? 그래서 간단한 스트레칭 및 유산소 운동 정도로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나요? 저는 그것도 조금 궁금을 하긴 한데, 아이가 이제 10분 간격으로 올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력 운동이라든지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조금 많이 무리가 가실 거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보라님, 저는 임신 37주 차이고 임신 전과 비교해서 17kg 쪘는데 요가나 산책을 많이 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몇 살인가요? 이 질문이 올라온 이유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제가 좀 많이 아까 88kg라고 했는데 그거 대비 되게 날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나야지만 이 정도 돌아올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질문을 주셨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사실 다이어트는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 몇 살하고는 상관없고요. 마음만 먹으면 거기에 빠져있으면 아이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이들 케어 신경 쓰지도 않고 다이어트에 미친 듯이 빠져듭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게 옳으냐? 사실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심리 문제가 크게 발생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체중 증량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가장 이제 제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엄마의 입장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저는 여성이죠. 여자죠. 여자의 입장 그리고 아내로서의 입장 이 세 가지를 갖고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의 입장에만 치중이 되는 심리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 거예요. 여자의 입장에 들어가는 게 심리 문제란 게 아니라 아내와 엄마로서의 행복 감정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거기서 상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키웠던 세월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임신 관련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셋째 계획 그리고 임신 중이시냐? 임신 중은 아니고 이런 거는 굳이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 이제 다이어트랑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최윤성님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보라님 만약에 37주차 17kg 쪘는데 요가나 산책을 많이 해야 하나요? 그거 지금은 임신하신 것에 집중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막달로 37주 차면 거의 막달이죠. 얼마 안 있으면 아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되는데 일단 출산하시고 나서 몸조리 하시고 나서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 조바심을 갖게 되면은 안 그래도 살 안 쪄도 산후 우울증 오거든요. 무조건 와요. 호르몬 변화도 급격히 변화하고 없었던 이런 아이를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없었던 기준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산후우울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자꾸 다이어트와 관련된 거 계속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산후우울증 굉장히 심해지십니다. 방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막달까지 태교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윤성님, 어머니가 뱃살 좀 빼라고 해서 한 소리 하셔서 제가 어머니 뱃살 빼면 한다고 했어요. 뱃살은 어떻게 빼나요? 뱃살은 무조건 띄는 게 좋습니다. 뱃살만 나온다. 남자분이시죠? 남자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뱃살만 나오는 체형 같은 경우는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미 체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에는 별로 이렇게 살이 없는데 배만 많이 나오면은 그 안에 내장 지방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건데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내장 지방은요, 피하 지방이 내장 지방이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만져지는 게 그 다음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내가 겉에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 했을 때는 무조건 내장 지방이 빠지고 있다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최현성님 같은 경우는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킵 다이어트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스트레스를 뭔가를 수용해서 소모성 에너지로 쓰고 이런 작용을 남자의 마음과 심리에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운동요법과 식이조절요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뱃살을 빼는 데는 일단은 줄넘기라던가 아니면 뛰는 거 그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되시면 요즘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EPOC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시간 대비해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뱃살 빼면 한다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어머니가 뱃살이 찌는 이유는 또 어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과 함께 이제 운동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출산하시고 차보라님 언제부터 운동을 하셨나요? 저는 출산을 하고 거의 한 달 넘어서부터 바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심리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외형만 보면은 죽을 것 같은 거죠. 한마디로. 그냥 죽겠는 거예요. 내가 살을 안 빼면 난 진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죠. 출산하고 나서 한 달 몸이 아예 돌아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보라님도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산후조리 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100일 지난 다음부터 하실 것을 권장해 드려요. 그 전에 만약에 못 견디겠다라고 하시면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라는 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원성님 열심히 하시고요. 라라랄라님. 안녕하세요. 저도 임신하고 집에만 있어서 살이 엄청 쪘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차보라님 그만 올려주세요. 제 개인적인 거 안 물어보셔도 이런 자연분만 그리고 출산 그리고 아이들 몇 살 이런 거는 기존에 이제 정보를 찾아봐도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제 경우를 차보라님과 같이 동일하게 보시면은 안 돼요.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예요. 차보라님 지금 임신 중에 찐 살 때문에 굉장히 마음 힘드시죠? 지금 조급하시고 원래대로 돌아가시고 싶고 17kg 증량하신 거 굉장히 견딜 수가 없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임신하셔서 살찌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임신하시고 이제 출산하시고 나서 살 빼시려면 얼마든지 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강박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하셨는데 임신 중이면 임신 무사히 마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더 이상 그런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거 물어보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라라라님, 저 헬스 트레이너는 아니고요. 임신하고 집에만 있어서 살이 엄청 쪘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당연히 현상이죠. 임신하고 집에만 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임신하면 당연히 체중이 증량이 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내가 임신해서 집에만 있는데 살이 빠져.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임신하면 다 당연히 살이 증량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 여성분들은 이것을 간과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변화, 외형의 변화에 있어서 내가 리즈 시절보다 진짜 아가씨 때보다 체형이 이렇게까지 살이 쪄본 적이 없죠. 그거는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격하게 겪는 이런 체형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심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와중에 호르몬은 날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돌아갈 수는 있을까? 만삭 때 계단 오르기요. 제가 만삭 때 계단 오르기를 했거든요.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이제 달이 이제 다 찼을 때, 주수가 다 찼을 때, 이제 더 이상 조금 열심히 해서 아이를 밑으로 내려야겠다 했을 때 계단 오르기 하셔야지. 안 그러면 양수 터집니다. 이거 좀 참 임신하셨을 때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임신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대도 그렇고 아마 집에서 지금 임신하시는데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이 채널을 지금 구독하고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짐볼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아이를 내릴 때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격하지 않게 그냥 조금 조심조심 여러분들 지금 임신하신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이제 임신 관련해서 질문 주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태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객이 좀 전도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임신하셨을 때는 좀 살이 찌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지금 아까 17kg라고 하셨는데 만삭이셨어요. 만삭에서 17kg까지 증량되는 거 그렇게 막 심각한 상황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산후에 아이를 기르면 살이 보통 얼마나 빠지는지는 개인차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저는 전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 영상이 계속 지금 킵다이어트 채널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많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말씀밖에는 제가 조언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제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임신 관련해서 질문 주지 마세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유퉁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 비건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도 간헐적 단식과 같은 심리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 질문에는 그냥 단기성 다이어트가 아닌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 비건이 되려고 하신다라는 질문이에요. 비건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건이라는 것은 채식주의자의 한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등급은 조금 그렇고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한데 분류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식주의자를 보통 우리가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데 그냥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채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채식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육류 같은 거를 조금만 섭취를 한다던가 이렇게 골고루 섞어 먹는 사람들을 플렉시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가금류까지는 먹을 수 있어. 이런 경우를 폴로라고 하고, 그리고 혹은 생선까지는 먹을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약간 페스코라고 하고, 뭐 우유까지는 먹을 수 있어. 이런 경우는 락토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 분류가 나뉘어지는 게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의 이런 분류예요. 근데 여기서 비건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오로지 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만 먹는 부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오로지 평생 과일만 먹고 살아가는 프루테리언도 있어요. 뭐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 이런 베지테리언이 되는 이유는 뭔가 개개인마다 살생과 관련해서 나는 생물에 대한 살생이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나름의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질적으로 이런 섭식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맞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물성 영양분에 있어서 알러지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지테리언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의 세계를 사실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의 세계를 자세히는 모른다고 해도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어떤 심리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헐적 단식의 심리 문제를 아시는 것을 보면 이 지문자님이 간헐적 단식과 같은 심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1회차부터 간헐적 단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 전에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정해진 식사 시간에 의해서 강박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아떨어질 때는 좋은 수단이 돼서 채택을 할 수가 있지만 굳이 다이어트 때문에 이 간헐적 단식에다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러면 심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서 비건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어쩌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시도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낫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유지하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심리 문제가 그것과 비례하게 발생을 해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채식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채식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는 그 저항성이 얼마나 큰 심리 문제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성 영양과 식물성 영양에 있어서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동물성 영양과 식물성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만함은 내가 뭐 동물성 영양을 섭취한다거나 식물성 영양을 섭취한다거나 어느 것을 섭취해서 비만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든 그게 과잉하게 영양이 섭취되기 때문에 비만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자연식보다 그리고 재래식보다 많이 가공되는 음식일수록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만함이 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공이 되면 될수록 사실 맛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그거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것과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음식을 먹고 그것을 찾고 얼마나 치중해 있느냐가 비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것을 먹고 산다고 해도 분명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심리작용이라는 거예요. 심리의 밸런스의 작용에 따라서 이런 비만함을 야기하지 않고의 문제가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질문자님, 이 비건에 대해서 물어보신 질문자님이 어떤 다이어트 과정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심리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서 비건이 되겠다라고 하신 거는 지금 어떤 일반적인 다이어트가 반드시 요요가 온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비건이 되신다고 해도 이것이 다이어트의 성공할 확률과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질문자님이 고도비만이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 외형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베지테리언의 길을 이제 서서히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미용 체중에 의해서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이런 채식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과연 그것에 이제 해당하는 스트레스와 상처, 저항은 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 그게 얼마나 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평생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그 평생 다이어트를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더 이상 다이어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심리의 안정에서 비롯되는 그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게 돼요. 제가 뒤에서도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그 자체는요, 굉장한 노력, 에너지, 비용, 이런 것이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노력과 에너지를 다른 쪽에 건설적으로 쓸 수 있다면, 심리가 안정이 되면 굳이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짝장님, 다이어트는 평생의 적인가요?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오로지 심리 문제일 뿐입니다. 아니면 본인의 가치를 위해서, 가치 추구를 위해서 내가 트레이너다, 아니면은 연예인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직업적으로 갈 때는 외모적으로 내가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 직업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여성들의 심리는 상처와 심리 문제에 의해서 그것이 외형적인 관심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마음의 작용은, 상처가 발생을 할 때 그 상처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위로와 관심을 받아야지만 그 감정이 상처에서 무감정 혹은 행복의 감정으로 전환을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산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가 살이 찐 게 외형이 못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심리 문제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다이어트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차보라님,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차보라님, 운동에 대한 신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일반적인 여성들은 운동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내가 보통 활동적인 것보다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건강한 심리에서는 내 지금 현재의 상황을 편안함과 안정과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지, 뭔가 굉장히 동적으로 운동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전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기본적으로 근육의 작용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많이 이 작용 자체를 많이 하거나 한다고 효과를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급적 근육 운동이나 이런 운동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운동에 대한 신념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헬스 트레이너 아니에요. 운동은 대신에 엄청나게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은 별로 추천을 하지도 않고 스스로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스피아님, 선생님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다이어트 한다고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 건강한 다이어트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자,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다이어트를 보면은 식이요법을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것, 운동을 좀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을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다이어트를 하면 예민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인체도 식단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식단 조절과 운동 조절을 하는 이 기준은 내가 평상시에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닌 것을 따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어지는 데다가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좀 있는 말이에요. 다이어트는 반드시 기존의 다이어트를 행할 때는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랑 건강하다를 연관시킬 수가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문제가 케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제가 1회차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다이어트. 내가 심리의 밸런스를 이루게 되면 불필요한 다이어트 자체는 아예 할 필요도 없게 되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는 심리 문제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개념 자체는 성립을 할 수가 없고, 일단은 내가 지금 좀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심리 문제를 점검을 해보셔라. 그래서 내가 심리 문제가 먼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생각을 그때 가서 해볼 수가 판단하고 해볼 수가 있어야지만 그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상처가 작용을 하는 상황에서는 외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전부 다 컴플렉스이고 인간관계에서 계속 상처가 발생하고 상대 중심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살이 이렇게 쪘으면 저 사람을 나를 예쁘지 않게 생각하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리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심리 문제가 회복이 된 다음에 다이어트를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저랑 같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그 점을 참고를 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거는 반드시 심리의 문제가 케어가 되는 다이어트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성님, 맞아요. 스트레스가 적은요. 스트레스가 적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는 다 본인의 스트레스예요. 내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어떤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느냐, 상처로 작용을 하느냐는 자신의 기억과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리티스님,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배고프다고 폭식하고 배 안 고프다고 며칠 굶고 하루 칼로리만 맞춰서 먹으면 된다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심리 문제가 있는 거죠. 배고프다고 폭식하고 며칠 굶고. 심리 문제라기보다는 심리 문제도 당연히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있는 것은 굉장히 기본이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방법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배고프다고 폭식하고 배 안 고프다고 며칠 굶는다.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다이어트의 정설이다라고 그거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좀 약간 심각한 심리 문제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은 전혀 이제 뭐 끼니도 거르고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 끝나고 배고프면은 폭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는 뭐 참고를 해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방법을 조금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이게 진짜 다이어트가 맞는 거야,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좀 심리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최은성님, 심리는 다이어트랑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심리는 다이어트는 심리를 배제하고는 다이어트를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다이어트는 무조건 심리와 직접적인 연동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외부의 것을 인식할 때 몸으로 인식하는 것, 몸으로 인식해서 마음에까지 전달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기억을 할 때 내 몸에 있는 뇌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내가 생각한 결과를 외부로 표현을 할 때도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심리이기 때문에, 이 심리와 내가 육체적인 것을 이게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지금 임신하셨는데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들 마음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낳는다고 해서 바로 이게 막 와, 이거는 진짜 나의 삶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건 아닌데, 아이와 함께 거의 한 달을 동거동락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처음에는 좀 이상해요. 이게 내 뱃속에서 나온 건가?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얘는 계속 왜 울기만 하지? 분명 아이는 20시간을 잔다고 했는데 왜 20시간을 꾸준히 안 자고 10분마다 깨서 울고 10분마다 뭐라고 할까? 라면서 굉장히 엄마도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임신 중에 힘드시지만
아이 나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다이어트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예쁜 아이 낳으셔서 예쁘게 키우시고 몸 많이 충분히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